안녕하세요. 3단원 3장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 3절 애국 계몽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3쪽부터 135쪽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잠깐 필기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같이 필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을사늑약을 배웠죠. 자, 을사늑약은 우리나라의 외교권, 그러니까 국권 중에 다른 나라와 외교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이제 박탈당한 그러한 조약이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다양한 차원에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운동을 국권 회복 운동이라고 해요. 잃어버린 국권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국권 회복 운동입니다. 자, 이 운동이 이제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배운 내용은 고종이 우선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었죠.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장투쟁의 경우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을사의병과 정의병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개인 차원이나 소규모의 조직을 이용해서 의거 활동도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뭐 안중근 의사, 이재명 의사 이런 분들을 배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실력 양성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자. 그래서 요거는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몽하자. 우리 실력을 양성하자. 이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이 오늘 배우는 내용, 학습 내용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애국 계몽 운동의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그림인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 민중 계몽 운동의 전개. 이런 강연회를 한다든가. 자, 백성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패는 칼보다 강하다. 언론 활동이라든가 교육 진흥 활동. 자, 그리고 우리의 민족 자본을 축적해서 경제적인 어떤 국권 회복 운동을 전개했는데 민족 기업 육성과 같은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실력 양성 운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 단체들이 오늘 나옵니다. 그 단체들은 이제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일 전쟁과 을사늑약 체결을 전후해서 국권이 약해지고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주도 세력들은요, 일부 관료, 그리고 지식인들, 자산가들이 중심이 됐고요. 목표는 약육강식이라든가 적자생존과 같은 어떤 인간사회도 이러한 원칙들이 지배한다라는 이론이 사회 진화론 아닙니까? 이 사회 진화론을 통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민중을 계몽하고 교육, 산업진흥을 통해서 민족의 실력을 키워서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자, 우리 단체들이 여기 3개가 나오고요. 하단에 이제 신민회가 나옵니다. 이 단체들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안회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한번 줄을 그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보안회는요. 자, 일제가 우리에게 러일 전쟁 중에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황무지 개간을 일본이 이제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토지들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자, 이러한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켰던 단체가 바로 보안회가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활동은 저지에 성공했습니다. 자, 요거 메모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헌정연구회입니다. 이 헌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정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헌법에 기초한 의회 중심의 입헌 정치 체제를 수립하려고 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단체를 계승한 단체가 대한자강회인데요. 자, 이 대한은 우리나라를 가리키고요. 자강은 스스로 강해지는 겁니다. 실력 양성을 가리키죠. 자, 이 단체에서는 월마다 잡지를 간행을 했고요. 월보, 그리고 민중계몽을 위해서 강연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계몽운동들을 전개합니다. 자, 그리고 1907년에 네덜란드 특사 사건, 그 헤이그 특사 사건을
트집 잡아서 결국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결국은 탄압을 받아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 자료에 대한자강의 설립 취지문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만 줄을 걷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오직 자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필요한데 이 자강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서 봤던 단체 3개 있었죠. 보안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이 있었는데 오늘 배우는 단체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다 중요한 단체가 되겠지만 시험 문제 출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신민회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별표를 좀 치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성은 안창호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 밖에 양기탁, 이회영, 신채호 등 다양한 그 당시 실력 양성을 주장했던 다양한 인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권의 회복과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서 결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단체가 다른 단체들과 좀 다른 게 비밀결사 형태로 조직이 됐다는 거예요. 비밀결사. 자, 다른 단체들은 공개적인 조직이었는데 이 단체는 비밀결사 형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실력 양성을 다양한 다른 단체들과 비슷하게 했지만 안으로는 비밀리에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우리 안창호 선생님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이분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인사들이 포함이 됐고 그리고 이 단체가 비밀결사 형태로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이걸 표로 정리해 보면은 이 단체의 활동을요. 애국 계몽을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공개적인 활동이 됐었겠죠. 자, 예를 들면 민족 교육을 실시해서 민족 학교들을 건립을 합니다. 평양의 대성학교라든가 정주의 오산학교 등이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활동이라든가 민족산업을 육성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평양에 자기회사를 설립한다든가 그리고 태극서관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 태극서관은 이 서자가 책서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출판사나 서점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판산업.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단체들하고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무장투쟁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리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해서 서간도 지역에 삼원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개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이 삼원보 개척하는 과정에서 무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흥 강습소를 설립이 되는데 이 신흥 강습소가 훗날 일제강점기 때 신흥 무관학교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이것도 같이 메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민회라고 하는 조직은 1911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해인 11년에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일제가 일제강점기 시기에 가장 처음으로 시행했던 정책이 통치 방식이 무단 헌병 경찰 통치였어요. 이때 굉장히 강압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다양한 단체들 탄압하고 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런 그런 억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민회가 조직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105명이 재판에서 기소를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의 거의 대다수의 인사들이 105명 중에 대다수가 신민회의 어떤 멤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은 일제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그리고 결국 해산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5인 사건 줄거주시고요. 자, 요거는 일제강점기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배고인 사건으로 체포된 신민의 회원들 이렇게 해서 일제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어떤 회원들의 모습들 보이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일제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 시도에 누명을 씌워서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총독의 이름입니다. 데라우치 총독. 근데 이 사건에 암살 시도가 있었다라는 누명을 이제 신민에 씌워가지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독립운동가들 체포됐고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이 사건으로 신민회가 해산되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애국개몽운동의 의의와 한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운동의 역사적인 어떤 가치, 훌륭한 점은 우리 민족의식의 고취를 통해서 독립의 의지와 근대의식을 고양했다, 높였다. 자, 그리고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해서 국권회복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다. 자, 그리고 실력 양성 운동으로 일제강점기 때는 실력 양성 운동으로 전개가 되는데 요거는 밑에다가 1920년대라고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좀 있어요. 어떤 아쉬운 점이 있는가? 일부 지식인들이 그 당시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일제 지배도 용인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일제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당연히 지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강해지면 일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실력 양성을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 당시 무장투쟁을 하고 있었던 의병투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분명한 한계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 CF하고 참고 표시해 주시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신민회만큼은 여러 단체들 중에 신민회만큼은 무장투쟁을 위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이미 건설하고 있었다. 기지 건설에 앞장섰던 단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민회의 역사적인 평가를 높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국권 침탈의 과정에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었죠. 그리고 이 을사늑약의 체결을 계기로 해서 여러 다양한 국권회복 운동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 무장투쟁, 그리고 이러한 투쟁들 방식과 다르게 실력을 양성하면서 실력 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자. 우리가 애국개몽 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운동의 다양한 활동 내용들을 살펴봤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를 좀 강조를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